자, 제2절 강요죄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노트부터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강요죄가 먼저 쭉 나오는데요. 자, 강요죄가 있고 중강요죄가 있습니다. 우리 중강요죄 배웠죠? 중자 붙은 범죄 배웠습니다. 구체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고 부진전 결과 가중범이다는 거 다 배웠죠. 그리고 인질강요죄가 나오네요. 인질상해치상죄가 있고 인질살해치사죄가 있는데 여기서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치상죄는 인질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을 풀어주면 즉 해방시켜주면 형을 깎아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감경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질강요죄와 상해죄 부분에는 있다. 그렇지만 인질이 죽으면 해방감경규정이 없어요. 이건 잠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모든 죄는 침해범이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갑니다. 자, 보호법익은 됐고요. 침해범 미수가 있다. 그리고 중자 붙은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고 부진정이고 미수가 없다는 거 다 했습니다. 자, 2번 체크하세요. 자, 인질강요죄 나오죠? 자, 인질 살아있습니다. 인질상해 살아있습니다. 해방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다른 색깔로 살해 밑줄짝 인질이 살해당하면 즉 죽으면 이 해방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강요죄를 갑니다. 강요죄는 수단이 폭행협박입니다. 이 폭행협박은 잠시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죠. 법인은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한다.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자, 했죠?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권리입니다. 권리 밑줄짝.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자, CF 권리가 아닌 것은 방해했다 하더라도 강요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권리 아닌 것 가로 열고 X. 자, 두 번째. 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때 의무 밑줄짝.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판례에서 나올 텐데요.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합니다. 가로 열고 동그라미입니다. 도덕상, 종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강요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라가서 CF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객체입니다.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되는데 따라서 영아나 명정자, 정신병자, 수면자는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학설이죠. 일단 밑줄 긋지 마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행위를 갑니다. 폭행협박이죠. 폭행협박은 광의 밑줄짝, 전 시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광의 폭행이고 광의 협박이다. 됐고, 자, 이때 폭행에는 절대적, 강제적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강요된 행위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총론 시간에 배우는 강요된 행위는 절대적은 제외됩니다. 절대적은 제외되고 강제적, 심리적만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배우는 강요죄의 폭행협박은 전부 다 절대적, 강제적, 심리적 모두 다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시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논팅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삼각 강요 다 된다는 것 됐습니다. 자, 판례 갑니다. 판례 폭행협박 나와 있죠.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밑줄짝, 간접적 밑줄짝 다 된다. 반드시 사람 신체 밑줄짝 X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무슨 폭행? 그쵸? 광의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표현 쓰고 있는 거예요. 광의라고 쓰시고. 자, 그 밑에 강요죄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나와 있죠. 일반적 공포심이다 이거예요. 어디서 배웠지? 협박죄에서 배웠지. 일반적이죠. 현실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광의 개념이다. 이거 광의 개념이다. 그리고 언어, 거동 다 됩니다. 자, 다음 판례. 자, 강요죄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컵동그라미 이면 된다. 그쵸? 구체성 띄는 거 똑같죠? 협박죄랑 똑같아요. 자, 이때 겁이라고 하는 것은 꺽쇠 2번에서 마지막에 위구심 동그라미 같은 말입니다. 겁을 준다는 얘기죠. 자, 됐고 올라가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한 것이고 불응할 경우에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고 판례 봅니다. 자,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폐수, 배출 현장을 사진 찍습니다. 이 사진 찍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사진 찍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진구하는 과정에서 사인해라, 사인해라, 사인하지 아니할 경우에 저촉된다는 식으로 이 겁을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그렇죠? 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사진 찍으면서, 그렇죠? 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사진 찍게 하는 그런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대상 기업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뭐 불이익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 불매 운동 버리겠다고 하면서 밑에 보시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성을 갖추지 못할 때 뭐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면서 뭐뭐 하지 아니하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체 법질서상에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강요죄가 되거나 공갈죄가 되거나 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강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2번이죠. 2번. 그 사례가 2번입니다.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한다. 광고를 중단하고 우리 광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팝업청을 띄울 거야.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하게 했을 때 강요가 되거나 공갈이 되거나 한다는 것이죠. 자, 강요가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직장 상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하에게 징계 절차에 앞서서 야, 자진사직해라 라고 단순히 권유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진사직하지 않고 징계까지 가고 나게 되면 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면, 해임 되거나 라고 하는 거. 왜 범죄 행위를 저진 게 맞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고 뭐 다시 복직하기도 힘들고 뭐 다른 이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상사가 뭐 위한다시고 너를 좀 위해준다는 셈으로 빨리 미리 사직서 내라 라고 했는데 부하 직원이 받아들이기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까지 나온 것이지만 판례는 이것을 강요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2번 판례 최신 판례입니다.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갑과 공모해서 갑 소유 차량을 을주택 대문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을은 이 자기 주차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강요? 이것이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팔아라 이거야. 땅을 팔아라. 이제 U자형 이렇게 도로입니다. 이게 U자형 도로인데 이렇게 U자형 이렇게 도로가 났어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이게 도로인데 이 U자형 도로 근처에 이렇게 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가가 있었는가 봐. 상가가 있었는데 이 을이란 사람이 여기 이제 을이란 사람이 이 땅 한 필지 갖고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상가잖아요. 여기 땅이 있으면서 상가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여기 이제 여기서 차를 이렇게 들어오고 차가 이렇게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피고인과 갑이 이 출입구 앞에다 차를 딱 파킹 시켜놓은 거야.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이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인데 자기 차량에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땅 팔라고. 땅을 강제로 팔려고 하게 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단순히 주차했다는 것만으로 주차만 했을 뿐이지 이 피고인 측과 을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을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았고 다소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주차장 파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불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을은 용법에 따라 그때뿐이지 정상적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서 요 행위만 갖고서는 뭐다? 강요죄로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요 3번과 4번은 좀 팔과 유사한데요. 묶어볼게요. 자, 3번입니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자, 공무원이 요구하면 전부 다 강요죄가 됩니까? 요구했다고 해서 전부 다 강요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요. 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의 이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의 해악고지가 없었다는 거죠. 저 해악고지가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다. 그러면 강요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른 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뇌물죄, 뇌물요구죄 이런 건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강요죄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에서 요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역시 이 사람도 공무원이죠.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해서 재산상 이익,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이익 등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죠? 여기도 요구이고요. 여기도 요구입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고지가 없었던 것이고요. 자, 4번 보면 자, 여긴 겁을 먹은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은 공무원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해서 어떠한 이익을 기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3번과 마찬가지로 겁을 먹어서 어떤 재물이나 이익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대가로서 응했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의 해악고지는 아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걸 요구하게 되면 이제 업자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주면 뭐 예를 들면 뭐 일감을 얻어올 수 있거나 뭐 그에 대한 더 큰 대가 반대급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을 때는 강요죄는 되지 않겠지만 뇌물 수수죄 등등은 뭐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요 4번에서 요 세 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줄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 지위에 있고, 이제 공무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요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요죄 된다, 안 된다? 방금 보았잖아요. 3번에서 4번에서 3, 4번에서 모두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지위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 하여 그 자체가 곧바로 해악고지라고는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문, 뭐 평범한 지문 같은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자, 이때 권리는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 모두 포함합니다. 자, 끊고요. 여기 판례 나와 있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비재산적 모두 포함한다. 심지어는요. 요 개인의 계약 체결에 대한 자유권, 그렇죠? 계약 체결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권, 이 자유권도 여기 권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방해하게 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권리를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방해했을 때 강요죄가 되는 것인데 권리가 아닌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때는 설령 폭행업법을 썼다 할지라도 강요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살행위를 중지시켰다. 폭력으로. 자살이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령 폭력을 썼다 할지라도 강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몇 판 사건 보죠. 자, 을은 자, 논 소유자인 정 사망 이후에 논을 경작해왔다. 갑의 백모 큰엄마입니다. 큰엄마인 병녀 간에 분쟁이 생겨서 병녀가 논에 대한 점유권을 침탈하고 미리 논에 묘판 조성해 놓았던 것을 을이 이를 파헤칠 때 갑이 을을 때립니다. 이때 이것이 강요죄, 즉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가 이제 쟁점이 되었었는데 판례 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한다. 실력세 한번 쳐보세요. 자, 실력이 권리입니까?
이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이 권리 행사가 아니잖아요. 권리 행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실력으로 회사하는 자를 폭행을 가한 것은 뭐다? 강요죄가 될 수가 없다. 다만 때리는 폭행은 했기 때문에 이 폭행에 대한 죄값만 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폭행죄만 될 뿐이지 강요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입니다. 즉 실력으로 회수하는 자를 폭행 가한다 했을 때 이 실력 권리 행사 가로 열고 이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때렸다 하더라도 폭행밖에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무 없는 일을 하죠.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밑줄 그으시고 위에다 동그라미 법률상을 말하지 도덕상 종교상 의무가 아니다. 예를 보시면 폭행 압박으로 내가 계약을 포기하게 했다든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예를 보면 의무 없는 일 예를 보면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문한다 했는데 자가용 밑줄짝 동그라미 자가용 승용차를 협박해서 내가 김포공항까지 운행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자가용 운전자가 나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CF 하시고 저 뒤에 강도죄 할 때 나와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강도가 됩니다. 강도. 택시는 요금을 받잖아요. 그쵸? 택시 운전수가 나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내가 택시에게 협박을 해서 김포공항까지 가자는 거예요. 김포공항까지 택시가 나를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내가 요금을 지급 안 해요. 요금을 줘야 되는데 요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요금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도인 것이지 강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용은 강요지만 택시는 강도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판례 보죠. 유명한 판례죠. 여기 꺽쇠 1번을 보시게 되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법률상 동그라미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 여기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강요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있는 밑줄 그으시고 X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이 법률상 색깔 칠하시고 의무 없는입니다. 없는 색깔 칠하시고 자, 그럼 그 사실관계 볼게요. 자,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갑 크게 김태촌입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A로부터 1번 연예기획사 대표 A로부터 당시가 이제 이게 2008년도 판례이지만 그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기는 뭐 5, 6년 전에 벌써 터졌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한류 바람이 많이 불어졌죠. 뭐 배용준부터 해가 배용준이가 처음이죠. 배용준 다음에 이제 권상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자, 연예기획사 A로부터 그 답례로 을에게 1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상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상우가 직접 이 계약서를 쓴 게 아니야. 권상우가 쓴 것이 아니고 권상우가 데리고 있던 그 매니저가 지 독단으로 이 계약서를 써온 거야. 그러니까 권상우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매니저가 이 김태춘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권상우 매니저가 있었어요. 이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가 그 유명한 백창주야. 백창주. 이 백창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제스. 지금 현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입니다. 그 시제스라는 엔터테인먼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사람들 많아. 연예인들이. 뭐 설경구부터 해서 많더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 이 백창주인데 이 백창주가 이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이 백창주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양은이파와 관련돼 있어. 자기 엄마인가 그럴 거예요. 엄마인가 그 양은이파와 관련돼 있고 이 김태촌이는 서방파인가 그렇잖아요. 그쵸? 뭐 서방파든 양은이파든 전부 다 전라도 광주 쪽이잖아요. 본거지가. 그래서 이 백창주가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권상우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김태천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김태천이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 김태천이가 권상우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전화하게 되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시계도 받았다고 하는데 계약서까지 확인해 봤는데 너 임마 왜 팬미팅 공연 안 해주는 거야? 너 피바다 그 유명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뭐
뭐 당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죠. 이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볼게요. 자, 계약서까지 김태천이가 확인했습니다. 뭐 김태천이가 큰 조폭을 거느리고 있는 두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계약서까지 확인해 보니까 권상우 이름과 뭐 도장까지 다 찍혀져 있었고, 그래서 확인까지 한 갑이 아하, 어른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의무가 있구나 믿고서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받아 만들어 버리겠다 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때 권상우도 만만치 않아요. 권상우도 뭐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그 유명한 김태촌이를 상대로 고소해버리죠. 고소를 해버립니다. 고소를 해버리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죄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쟁점이 바로 뭐다? 여기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강요죄가 될 수 있느냐에 논리인데 판례는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왜 강요죄가 안 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강요죄가 되는 것인데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너 분명히 돈 받았다, 시계 받았다며, 그치? 시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팬미팅 공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건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강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믿었다는 거지. 믿었다는 것은 뭐야? 강요죄의 고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런 점을, 즉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 두 번째는 강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 그래서 강요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협박죄라고 적어놨지만 협박은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강요죄로 공소 제기했지 협박으로 공소 제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죄는 인정됐습니다. 뭐 그 다른 죄는 뭐 시험과 관련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아니하며 뭐뭐가 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고의가 없다. 그래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꺽쇠 1번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판례 좀 볼게요. 판례를 보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했을 때 강요죄가 될 수가 있고, 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것도 강요죄를 볼다는 판례이고요. 군인 상사죠. 군대 계급 그 상사가 지금 밑에 부하에게 40분간 50분간 머리 박아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것. 내가 원산폭격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원산폭격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군인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호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부하 밑줄자. 이때 부하가 누구냐면 군인이죠, 군인. 군인이니까, 그죠? 군인은 상관이고 군인 하관이잖아, 그치? 이 부하가 누구예요? 군인이라고요. 행정병입니다. 자, 부하인 행정병은 상관인 군인의 명을 따라야 되겠지? 명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뭐라고 합니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명을 하죠. 이것은 뭐야? 이것은 정당한 명령이죠. 정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이 부하는 이 상관이 시킨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군인이 저 같은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면 내가 민간인인데 내가 일지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따라서 민간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건 강요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상관이 부하에게 이런 내용의 명령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하가 빽이 좋은가 봐요. 빽이 좋으니까 이런 짓거리하고 이 상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거지. 그쵸? 자,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요 부분은 요 2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3번 체크할게요. 판례가 비슷합니다. 판례가 비슷해요. 연도도 비슷합니다.
여기 2020년 1월 30일자고 2월 10일자, 13일자고 비슷합니다. 누구 때죠? 이 누구 때야 이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박근혜 때를 말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의 비서실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비서실장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그 있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나중에 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요. 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그랬습니다. 밑에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밑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어?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 놓았던 그 공무원들, 그쵸? 가급적 배제시키려고 뭐 사직서 요구하게 하죠. 그게 누구지? 국민인권위원회 그 위원장, 그 여자, 그치? 한데 버티잖아요. 버팁니다. 자, 보세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좌파 측에 해당되는 그 인사들 사직서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제출하는 거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비서실장 측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사직서 제출 세무 치시고 그리고 지원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이것은 검은색으로 밑줄 자. 될 것 같죠? 될 것 같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건 증명이 부족하다. 검사가 증명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래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인합니다. 대신 뭘 인정했냐면 직권남용은 인정했어. 직권남용. 저쪽 뒤에 나올 겁니다. 국가적법익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강요죄는 안 되지만 직권남용은 인정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암기. 여기도 똑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 김기춘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70년인가 72년인가 유신헌법 만든 적 있었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 때 유신헌법 초안 만든 사람이 김기춘이야, 김기춘. 그러면 김기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고. 이 70년도, 72년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그럼 김기춘 나이가 80대라고 하면 30대 전후인가? 30대 전후. 엄청 똑똑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거야. 자,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나와 있는데 역시 보시면 특히 정치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민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이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이것만 보면 되니까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자금 지원을 요구한 부분, 이 부분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직권남용은 된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되지만 강요죄는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건 동그라미 치시고 강요죄 안 된다 X 하시고 밑줄 닦으시고 요 판례는 뒤에 하나 나올 겁니다. 저쪽 직권남용에서 나올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뭐 판례가 그렇게 같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색깔로 일지 형식, 그쵸? 색깔 칠하시고 사직서 제출 색깔 칠하시고 자금 지원 요구 색깔 칠하시고 자, 됐네요. 여기까지 합니다.